안녕하세요. 정보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 다시는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프랜차이즈 3개를 모았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자헛입니다. 한국에 처음 피자헛이 왔을 때는 정말 고급스러운 장소였습니다. 불고기 피자 등 한국인 입맛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장도 미국 스타일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었죠. 피자헛 이미지는 아웃백이나 베니건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었습니다. 리치 골드라는 신메뉴도 내세워서 피자 브랜드 넘버원을 굳혀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나가던 피자헛은 국내 소비자를 호구로 생각했었는지 2014년에 역차별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한국 피자헛의 영문 사이트를 이용하는 외국인 고객과 한글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서로 다른 가격으로 피자를 판매한 것이죠. 한국인들은 국내 외국인보다 5,000원이나 더 비싸게 주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한국 피자헛은 외국인 고객의 경우 팬피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국내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아 각각의 선호도에 맞춘 맞춤형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이 뭔 개소리야! 그러다 결국 코로나 이후 모든 상황이 변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냉동 피자와 간편 요리가 점점 맛있어지면서 피자 한 판에 3, 4만 원이나 하는 프랜차이즈 피자들이 과연 그럴 자격 있냐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게다가 저가 피자들도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정용진의 노브랜드 피자와 백종원의 백보이 피자가 대표적입니다. 피자 가맹점 수로 봐도 피자헛의 인기가 싣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피자 마루와 피자 스쿨이 약 600여 개, 피자 나라 치킨 공주가 약 500여 개 있는데 피자헛 정보 공개서를 보면 2021년에 비해 가맹점 수가 43개나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 계약 해지가 32곳으로 계약 종료보다 훨씬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건 점주가 내는 부담금이 2021년 2억 1268만 원에서 2022년 4억 2664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겁니다. 피자헛 각 매장의 연평균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시 1억 9,300만원 정도로 낮아지긴 했는데 조금 심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창업하시거나 사업하시려는 분들은 진짜 조심할 게 있는데요. 제가 좀 더 리서치를 하고 나서 영상으로 업로드할 생각인데 프랜차이즈 시장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거든요. 정보 인사이트 구독해 두시고 제가 이건 꼭 보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을 거예요. 큰 변화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반드시 정주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변화가 피자헛에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 피자헛 가맹본부의 재무 상황을 보면 22년부터 연속으로 영업이익 적자가 나고 있어요. 이건 다른 피자 업체와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매출 2,095억에 영업이익이 51억이고 파파존스는 매출 681억에 영업이익 42억인데 반해 피자헛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5억으로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피자헛은 23년에 이어 24년에도 1년도 안 돼 또다시 가격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냉동식품 시장 규모는 매년 10% 넘게 성장하면서 냉동피자 시장도 2017년 1,080억에서 2022년 1,590억 원으로 700% 증가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피자헛뿐만 아니라 저가 피자라고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공정위조차 피자는 소자본 창업으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하였고 저가 피자 프랜차이즈의 수익성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자헛은 추억도 많은 곳인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미니스톱입니다. 전국에 2,590개의 지점이 있었던 업계 5위의 편의점을 다시는 한국에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노제팬 열풍과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없어지게 되는데요. 세븐일레븐에 팔려서 모든 간판을 내리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모든 미니스톱 점주가 세븐일레븐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며 거기에 세븐일레븐의 실적까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미니스톱은 미혼 통상인 1990년 편의점 사업에 진출하면서 서울 목동의 1호점 개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에서는 특히 한강공원 근처 뷰가 좋은 곳에 많이 있었는데요. 가성비 값의 고퀄리티 아이스크림 때문에 미니스톱을 간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바닐라, 초콜릿, 믹스 3가지 제품이 있는데 가격도 2,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2019년 일본 정부의 수출 통제에 대한 반발로 국내에서 발생한 노제팬 운동이 약 2년을 가면서 일본 지분 100%인 미니스톱까지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2020년에는 코로나까지 겹쳤습니다. 그때 편의점 업계도 배달 서비스에 뛰어들거나 PB 상품 출시와 대형 매점을 출점하는 형태를 띄었는데요. 하지만 미니스톱의 모회사는 일본 그룹이라 의사결정도 느리고 신사업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결국 2020년부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43억 원으로 적자전환 했고요. 2018년에도 한 번 매각을 추진하면서 세븐일레븐이 4천억이라는 거액을 제시했지만 거절했었는데요. 이번에는 2천억대의 반토막 가격으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2022년 3월 세븐일레븐에 매각된다는 발표가 나왔고 2024년 모든 간판이 세븐일레븐 간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제는 세븐일레븐의 경영 상황이 매우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결국 임직원의 희망퇴직을 신청받기로 결정했고요. 이런 걸 승자의 저주라고 하죠. 2022년 48억 원에서 2023년 551억 원으로 2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상반기에만 44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인출기 사업부의 매각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의 희망퇴직은
수익은 올해만 세 번째입니다. 롯데 면세점과 롯데 쇼핑에 이어 세븐일레븐까지 이어진 것이네요. 이러다가 세븐일레븐도 못 버는 거 아니겠죠? 세 번째는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는 주요 상권에서 폐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약속 장소 1위였던 신촌 맥도날드 폐점부터 국내 맥도날드 1호점이었던 압구정도 폐점하였고 맥도날드 청담 DT점도 매물로 내놨습니다. 단지 임대료와 트렌드의 변화라고 하기엔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유는 한국 맥도날드의 엄청난 적자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서의 2023년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금융감독원의 공시 자료를 보면요. 2019년부터 5년 연속 적자에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꾸준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200억에서 300억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민심을 잃은 것은 2016년 매각 불발 이후인데요. 당시의 CEO는 맥도날드의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또다시 가격 인상을 하고 인기 메뉴인 맥런치 세트 판매를 중단하면서 불고기 버거 세트는 별다른 홍보 없이 4,500원으로 1,000원이나 올렸죠. 요즘은 빅맥까지 사람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빅맥은 이건데 실제로 나온 빅맥을 먹으면서 민심도 잃어버렸죠. 그렇게 2023년까지 맥도날드는 신규 개점 하나 없이 폐점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 맥도날드는 적자가 저렇게 큰 상황에서 점포를 더 줄인 효율화 대신 신규 출점을 택했습니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중심 상권보다 드라이브 스루 위주로 오픈한다고 하는데요. 용인 DT, 철라 DT 등 세 곳이 신규로 오픈했고 연말까지 전부 DT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맥도날드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유는 미국 본사에 안정적인 수익을 안기기 위한 조치로 보이네요. 신규 매장을 열 때마다 미국 본사에 정액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거든요. 한국 맥도날드는 신규 매장 오픈 시 로얄티로 45,000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약 6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10개를 오픈하면 6억이고 100개를 오픈하면 60억인데요. 한국 맥도날드가 갑자기 2030년까지 매장 수를 500개까지 만든다고 했던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미국 본사에 로얄티를 얼마나 주고 있을까요? 한국 맥도날드는 매출액의 약 5%를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매출이 1조 1,000억 원 가까이 됐으니까 적자 상황에서 600억 가까이 지불한 셈입니다. 그럼 그렇게 돈을 받아간 미국 맥도날드는 잘 되고 있을까요? 올해 4년 만에 매출이 감소하면서 실적 쇼크를 먹었는데요. 미국 맥도날드도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매장 방문이 줄어든 이유입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지만 일반적인 경기 침체기 때보다 더 큰 매출 하락세가 나왔다고 하죠. 이유는 미국인들도 맥도날드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미국 맥도날드의 PC버거인데요. 언뜻 보면 마카롱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빅맥은 사이즈가 작아지고 가격만 올라서 빅맥 세트가 무려 18달러, 우리 돈으로 24,000원입니다. 게다가 크리스 캠프 친스키 맥도날드 CEO는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렇게 말했다가 홍역까지 치렀습니다. 우리는 가격 인상을 추진했지만 소비자들은 잘 견디는 중이다. 미국 본사에서 매출을 끌어올리려 현황이 됐을만 하네요. 한국 맥도날드는 로얄티 때문에 계속 적자인데 말이죠. 정작 중요한 것은 한국 맥도날드는 적자 때문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어요. 법인은 과세표준 최고 24%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죠. 왜 저렇게 적자인데도 한국 맥도날드의 매각이 계속 불발인지 이제 이해되시겠죠? 미국 맥도날드 본사는 하나도 급하지 않은 거예요. 매년 600억 가까이 로열티로 들어오기 때문에 5천억 이하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맥도날드가 민심을 전부 잃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길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피자헛과 미니스톱 그리고 맥도날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알려주시고요. 앞으로 정보 인사이트는 돈 되는 정보와 트렌드를 계속 이야기할 테니 좋아요와 구독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